복잡한 정책부터 실물 경제와 투자까지 눈여겨봐야 할 경제 이슈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경제읽기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어요. 먼저 금융시장 상황부터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오늘 금융시장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주가는 큰 폭으로 떨어지고 환율은 반대로 또 크게 뛰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전날 종가보다 1.9% 내렸습니다. 2415.80에 장을 마쳤고요. 오늘 코스피는 장이 열리자마자 바로 1.25% 낮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계속 하락폭을 키워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600억 원 그리고 2,400억 원어치 순매도를 했고요. 이 외국인과 기관이 내답한 것을 이제 개인이 샀습니다. 코스닥은 보니까 더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3.07% 하락을 하면서 784.04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도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 일본 니케이 평균 주가 같은 경우도 1.9%, 그리고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1.7%, 홍콩 상생지수 2.4% 이렇게 각각 모두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우리 지금 약세를 보였는데요. 전날보다 7.8원 무려 상승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또 달러당 1,357.4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 한동안 환율이 좀 떨어지나 했는데 이 어느새 또 1,360원대 육박을 하면서 또 조만간 또 1,400원대 얘기가 나올 것 같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주시장도 별로 안 좋았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요인 때문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원인은 뭡니까? 네, 일단 뭐 가장 큰 건 뭐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시장 상황인데요. 좀 전에도 한번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미국 국채금리 상승했던 것, 이게 조금 하락이 되는가 했더니 다시 또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그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충돌, 이게 생각보다 계속 이제 길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국채금리에 영향을 지금 주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보니까 지금 4.9% 넘어섰는데 18일 기준으로 보면 지금 4.93%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5% 이제 돌파를 목전에 뒀는데, 요거 지금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지금 가장 높은 상황인데요. 그만큼 지금 금융시장 상황이 2007년 금융위기 수준만큼 좋지 않다라고 봐도 좀 무방하지 않을까. 최소한 시장이 그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뭐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왜 그 미국의 그 국채 금리가 올랐느냐, 지금 여러 가지 안 좋은 악재들이 지금 다 겹치고 있는데요. 하나는 지난번에 미국 연준이 앞으로 고금리가 좀 장기화될 거다라고 말했던 이제 그런 부분. 실제로 어제 발표됐던 미국의 그 소매 판매 지수를 보니까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여전히 좋았습니다. 연준이 말했던 게 그냥 허언이 아니겠구나. 결국 고금리를 길게 가져갈 거라 생각을 하니까 역시 채권금리가 역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고요. 또 이렇게 이제 앞으로 금리가 이제 상승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또 채권을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제 우려가 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갖고 있는 채권을 또 팔려고 또 내놓습니다. 그럼 또 시장에서 역시 또 팔자는 채권이 많다 보니까 역시 또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최근에 그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에 미국이 지금 지원을 좀 하겠다, 특히 이스라엘 측에. 그러면 결국 그 돈 마련을 위해서 또 채권을 또 추가적으로 발행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또 미국채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방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과가 또 생각보다 미흡했다, 이런 부분도 지금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이 가자지구 병원 공습에 대한 여파로 원래는 미국과 팔레스타인, 요르단, 이집트 4자회담 가지려고 했는데 이게 또 안 되다 보니까 중동을 둘러싼 지정학적 불안이 커지고요. 역시 이렇게 불안이 커지면 또 미국 국채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이제 겹쳐지다 보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폭등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유가 흐름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미국 국제유가 지금 전쟁 발발 이후 지금 최고치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 전장보다 보니까 1.83% 상승한 배럴당 $88
달러까지 갔는데 지금 또 역시 팔레스타인 상황 안 좋다 보니까 이란이 지금 참여할 가능성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예. 또 사우디도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고 지금 이런 식이라면 조만간에 100달러 지켜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JP모건이 확전되면 150달러, 배럴 되면 150달러까지 간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국제 금융센터가 지금 세 가지 시나리오를 지금 제시를 했는데요. 예. 일단 뭐 세 가지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일단 이번 사태가 단기간에 해결될 경우,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장기전으로 가지만 좀 제한적으로 전선이 확대되는 경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란이 참전하면서 아예 뭐 장기전이면서 전선이 완전 확대되는 경우 이렇게 지금 세 가지를 봤는데요. 네. 일단은 먼저 단기전으로 이렇게 끝날 경우, 이때는 아마 그 배럴당 100달러 내에서 움직일 거다. 이 전쟁에 대한 이런 두려움 그리고 이런 변수가 사라지더라도 지금 현재 그 글로벌 금융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100달러까지 갈 여지는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두 번째로 장기전으로 가지만 좀 제한적으로만 전선이 확대되는 경우,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만 좀 오래 가는 이런 경우에는 한 10달러에서 20달러 정도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 좀 반영이 되어서 배럴당 100달러에서 넘어선 상황, 네. 한 110달러 혹은 120달러 정도에서 오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 최악의 시나리오 이란이 참전하면서 정말 이게 장기전으로 갈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가 150달러는 갈 거다 이렇게 보는데 뭐 당장 이렇게 되면 지금 산유국들이 과거 오일 쇼크 때처럼 연대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호르무즈 해협을 또 봉쇄를 하게 되는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지금 이 해협을 통해서 많은 지금 원유들이 오가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원유 수급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150달러는 가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전망이 많은데 투자은행이 너무라도 최소한 만약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이런 사태가 가면 유가가 최소한 125달러 위에서 형성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금융시장 흐름도 설명해 주셨고 또 지금 시나리오별로 유가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시나리오로 가더라도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좀 빨리 이 분쟁 사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한테는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특히 유가가 만약에 폭등을 하게 되면 고물가 사태 벌어지고 그러면 역시 또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좀 지연하게 되면 또 긴축으로 가는 이런 악순환이 되면서 결국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 침체는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 이 하마스 완전 제거해야 된다 이러면서도 또 이스라엘한테는 가자 지구 재점령하면 큰 실수가 된다 계속 이런 경고를 하는데 이 말은 결국 미국의 입장에서도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면 이 금융시장 안정시키기가 쉽지 않은 이런 이제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관리를 지금 잘하려고 하는 지금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상황으로 오게 되면 지금 달러 강세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유가 폭등에다가 달러 강세까지 되면 정말 우리는 그 물가가 따따블로 오르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만큼 금리 인하가 더 지연될 가능성도 크고 또 스태그플레이션이 빨리 올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더욱 상황이 좀 불리한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또 동결했어요. 네, 이게 시장에서는 역시 아직까지는 한은이 어떤 판단을 바꾸기에는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면서도 또 모른다 상황이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좀 다른 판단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 3.5% 만장일치로 일단은 동결을 했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함부로 일단 움직일 수 없다. 이게 뭐 전반적인 기조인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올 들어가지고 지금 금리는 3.5에 꽉 묶여 있습니다. 지금 2월, 4월, 5월, 7월, 8월 그리고 오늘까지 6회 연속 지금 동결 기조를 이어가는 건데 지금 한은 입장에서 지금 상당히 지금 고민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열어둬야 한다고 금융통화위원 6명 가운데 5명이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두고 금리는 말로 올리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시장에서 나올 정도예요.
맞습니다. 이제는 시장에서도 이렇게 너무 오래 먹다가는 좀 실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지금 하는 게 좀 사실인데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창용 총재가 뭐랬냐면 오늘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결정은 했지만 금통위원 6명 중에서 5명은 이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중에 특히 한 명은 가계부채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라. 더 이 부분을 더 이제 직접적으로 강조를 했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요. 예. 그러니까 금통위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제는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건데 하지만 차마 그게 오늘은 아니었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연이 오늘 인정한 것은 앞으로 물가는 더 오를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창용 총재가 오늘 모두 발언에서 올해 그리고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월에 전망했던 것보다는 상회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지금 물가도 더 오를 거라고 판단하면서도 결국 또 금리를 올리지 못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자기 돈이 아니라 이 레버리지로, 그러니까 차입해서 부동산 하시는 분 많은데, 금리가 다시 1%로 예전처럼 떨어져서 비용 부담이 적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 점은 경고드린다라고 하면서, 당분간 금리 인하는 힘들다라는. 그러니까 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듣잖아요, 우리. 지난번에도 그렇죠. 똑같은 얘기 했거든요. 근데 지금 코픽스 금리가 크게 올랐는데 지금 이런 점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 이게 문제인데 지금 한은이 생각할 때는 지금 한은은 기준금리를 안 올리고 있는데 시장은 이미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거. 예. 이게 사실 좀 불안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언젠가 이제 왜곡이 되는데요.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라는 게 있는데, 이 코픽스가 보니까 지금 석 달 만에 급반등을 했습니다. 이 9월에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보니까 8월보다 0.16%포인트 오른 3.82%로 지켜야 됐는데, 이게 올해 1월 달과 같은 수준, 즉 연내 지금 최고 수준으로 코픽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코픽스가 이렇게 오르면 결국 이제 주담대도 이제 같이 오르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네. 한국은행이 안 올리니까 시장이 먼저 앞서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한국은행의 금리를 인상하는 통화 정책이 이제 무능력해지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의 목소리도 같이 나오네요. 맞습니다. 네, 그게 가장 큰 알겠습니다.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병률 경제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